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단원,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죠. 교과서 277쪽에 보면 전지 손전등이 있고요. 건전지를 사용하는 손전등이 있고, 그다음에 돌려서 사용하는 자가발전 손전등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 관계를 보면 전지 손전등은 전지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자가발전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되지요. 근데 이게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라는 것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지만 이걸 반대로 하면 빛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중간 과정에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최종적으로 전환은 가능하다.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반대로 하면 운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죠. 전기 에너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꿀 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때, 혹은 운동 에너지로 바꿀 때 그 사이에는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전기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물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건데요. 다음 물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거는 핸드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핸드폰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그 다음에 가운데 것도 저거는 오픈마켓에서 파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돌리면 핸드폰 충전이 되는 겁니다. 돌릴수록 충전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수력 발전기입니다. 수력 발전기. 저렇게 생겼지만 탁 펼치면 프로펠러가 나오면서 수력 발전기로 변합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움직인다라는 거죠. 혹은 돌아간다랍니다. 돌아간다. 여기서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돌아가냐? 그거를 찾아내야겠죠. 어떤 게 움직이고 어떤 게 돌아가길래 핸드폰이 충전되고 전기가 만들어지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무엇이에 해당되는 것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코일하고 자석입니다. 코일하고 자석이 있는데, 코일과 자석 사이에서 자석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발전 도구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코일과 자석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일이 움직입니다. 그래도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혹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기와 자기를 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코일하고 자석이 있어야 되고, 코일과 자석 사이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움직임이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때 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기전력, 다른 말로 전압이 생기기도 한 거고요.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의 움직임으로 기전력, 전류가 생기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근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그랬죠. 중간 과정에 뭐가 있냐면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궁금한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느냐? 어떻게 하면 기전력이 더 많이 생기겠느냐? 어떻게 하면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되도록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으니까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많이 생길까? 같은 말로 어떻게 하면 기전력, 전압, 전류가 많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전자기 유도가 잘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법칙, 이거에 대한 해법은 하나예요.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많이 얻으려면 어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됐던 화학 에너지가 됐던 뭐 위치 에너지가 됐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전자기 유도가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도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코일하고 자석이 있습니다. 코일하고 자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석의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자석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 거죠. 그죠? 자석의 개수를 늘리려면 자석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혹은 여러 개의 자석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더 힘이 들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코일을 더 많이 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일을 많이 감으려면 코일의 양이 많이 들어갈 테고 누군가는 감아야 됩니다. 이거 감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렇게 누군가 힘들었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누군가는 힘들어서 만들고 힘을 들여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자석하고 코일이 움직이죠. 예, 이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게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이 공식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도 기전력은 전압은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하고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 말이 뭐냐? 코일을 많이 감아라. 그 다음에 자석을 더 센 걸로 혹은 더 여러 개를 사용해라. 자석을 더 빨리빨리 움직여라. 라는 것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 그 공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할 건 뭐냐?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것은 자석과 코일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자석과 코일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지냐? 네, 누군가는 힘들여서 고생을 해야 된다. 어떤 고생이냐? 코일을 많이 감는 고생, 자석을 여러 개를 움직이는 고생,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고생. 이런 고생을 했을 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쉽죠? 에너지를 더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는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누군가는 자석을 더 많이 가져다가 움직여야 되고 코일을 더 많이 감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직선으로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릴 때 사람이 돌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돌리는 걸 다른 무언가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걸 이용하냐?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을 끓인 증기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발전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